예술과 의학의 품격 있는 콜라보레이션. 예술의 감동에서 찾는 건강 상식. 프리미엄 의학 특강. 예의 있는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장안의 화제의 코너죠. 그러니까요. 난리가 오늘 났어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술 속에 담겨 있는 의학 이야기가 정말 신기했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일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점점 더 궁금해져요. 도대체 어떻게 예술 속에 의학이 숨어 들어올 수 있는지. 자, 그래서 오늘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술 속에 스며있는 의학의 길로 안내해드릴 가이드, 외과의사 임지현입니다. 어서 오세요. 의학이 담겨 있는 예술 작품. 오늘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손에 들려 있는데요. 궁금해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제가 오늘은 누워있는 나부라는 이런 작품을 가지고 왔거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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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러면서 다 보실 거잖아요. 그래야 수업이 혹시 이 작품 진행되니까요.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코. 아이코. 예술 전 정확히 이 작품이니까요. 작품인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한 풍의 작품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이 누워있는 무언가를 어렸을 때 어렴풋이 무언가를. 어머, 몇 살 때 봤어요. 아이코. 일단 오늘 현실적인 질문부터 먼저 드려볼게요. 이 작품 얼마 할 것 같아요? 오늘 약간 경제 시간인가요? 뭐 수십억, 수백억은 기본으로 하지 않을까? 워낙 저는 유명한 수십억, 작품이고 수백억 받고 하니까. 수천억. 오, 진짜.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수천억이면?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쓰는데요. 그렇죠. 네, 뭐 크게 쓰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모딜리아니는 이 누워있는 나부 연작 시리즈를 많이 이제 그렸거든요. 22점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그림이 있긴 해요. 이 작품은 아니에요? 네, 이 앞을 보고 있는 아하. 그 작품이 제일 그게 제일 비싸고요. 이 작품은 1,680억. 우와. 그리고 그 앞을 보고 있는 그림은 이거보다 300억 정도. 그럼 1,900억 하나요? 어머. 정확하게 1,972억에 거래가 됐던 작품이 바로 이 가늠이 안 너무 되죠. 큰 지금 돈이라 누가 가늠이 안 돼요. 아, 그거는 밝혀져 있지 않나요? 일단 저희 나중에 중엔 없는 말씀드릴게요. 걸로. 왜 그분 알면 친해지려고요? 저기 전화라도 한 통 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선생님 얘기하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비싼 작품 베스트 5를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앞면이 1972억이라고 했잖아요. 앞면이. 그거 몇 등 정도 할 것 같아요? 1,900억인가? 탑 3 저도. 안에는 들지 않을까요? 탑3 정도 딱. 근데 그게 9위예요. 9위요? 예. 비싼데요? 자, 그러면 5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미국의 대표적인 추상화가 잭슨 폴락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렇게 막 뿌리시는 분. 네. 그 작품이 2억 달러? 우리나라 돈 현재 하면 2,500억, 4,500억 정도? 한이 많이 올랐어요 요즘에. 4위는 여러분 잘 아시는 폴 고겐. 언제 결혼하니라는 작품이 있는데 밝았네? 이거 뭐 명절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저도 찔리고 미나 씨도 찔려. 돈 주고 잔소리 하세요. 이 타이트의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이 강렬한 색이 굉장히 우리가 인상이 깊잖아요. 이 작품 가격은 2억 1천만 달러. 역시 조금 1천만 달러도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3위는 폴 세잔.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알아요. 엄청 유명한 작품. 이게 이제 2억 5천만 달러.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이 카타르의 그 왕실이 2011년도에 이 돈을 주고 샀다고 해요. 옥션 통해서. 역시 오일머니. 당시에 이 2억 7,400만 달러? 그러니까 엄청 돈을 샀죠. 그래서 이 세잔의 그림이 사실 상당 기간 동안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 근데 역전한 작품이 있네요? 나타났죠. 두 개나 남았잖아요. 이제 뭘까요? 2위는 윌랜드 쿠닝의 작품으로서 인터체인지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 역시 추상한데요. 3억 달러. 이제 단위가 앞단위가 바뀌었죠. 확 달라졌어요. 7,500억 정도. 예. 1위는 유명한 뭘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 역시 다빈치 최고. 그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는데요. 이 작품이 무려 4억 5천만 달러.
한화로 따지면 5천억 원이 넘죠. 거의 환율 올랐으니까 한 6천억 원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계산이 이 빠르네요, 셀러트로 제피 문제는 씨. 역사상 가장 비싼 그림으로 현재 남겨져 있는데요. 남자 모나리자라고 하죠. 이게 근데 과거에는 위장 논란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하지만 2017년도에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인 5천억에 어마어마. 그럼 위장 논란은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된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궁금해요, 선생님. 아니, 왜 오늘 이 모딜리아니의 작품을 주제로 하신 건지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사진 속의 남자 화가 모딜리아니 본인 사진이에요. 정말 오. 훈남이네요. 느낌 있는데요. 모딜리아니는 1884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태리 사람이고요. 모딜리아니가 태어난 무렵에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래서 파산을 해서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굉장히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굉장히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여러 병에 시달렸는데 이 16살에 본인의 죽음으로 이제 내몰게 되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모딜리아니 겪었던 상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좀 비슷해요. 예, 저희가 지금 우리 코로나19를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또 한 가지 퀴즈를 내볼게요. 퀴즈 좋아해요. 우리 좀 맞춰봅시다. 네, 제발요. 자, 모딜리아니의 인생을 통틀어서 정말 괴롭혔던 그런 질병이 있어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이 질병 때문에 모딜리아니는 죽음에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과연 그 전염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흑사병 이런 거는 근데 지금 없잖아요. 네. 지금까지도 있는 독감 거. 혹시 아닐까요? 오, 저도 저 스페인 독감은 생각했거든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던 인류사의 큰 상처이기도 하죠. 1918년도에 시작이 돼서 2년 정도 이 전 세계를 돌았어요. 스페인에 있는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돌아와가지고 이름이 이제 스페인 독감으로 펼쳐졌고 이 미군들이 다시 이제 귀국하면서 미국에 다 퍼지게 됐고요. 이게 세계적으로 한 5천만 명 죽었다고 하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잖아요. 조선 이제 말기인데 한 14만 명 정도가 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큰 병이기도 하지만 모딜리아니 죽은 병은 아닙니다. 이런 반전이. 아니면 뭐 요거. 흑사병? 사실 패스트도 굉장히 큰 유행을 했던 병이기도 하죠. 이 수많은 인류가 이 패스트로 인해서 죽었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이죠. 1300년대 유럽 인구의 그 당시 한 30%에서 50% 정도가 죽었다고 하니까요. 사실 근데 패스트가 많이 퍼졌지만 그래도 컨트롤이 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치사율이 높았어요. 금방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염되기 전에 죽는. 예, 이게 심한 경우에는 급성 폐렴을 동반한 패스트가 걸리면 보통 하루 이틀 안에 죽는. 기록에 보면은 6시간인가 9시간만 죽은 사람이 있어요. 별명이 페스트였군요. 그렇게 깊은 뜻이 진짜 있었나요?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진심이었어요? 예, 저는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진짜 저는 그런 줄 알고. 이게 흑사병이라도 했잖아요. 그 이유는 출혈 때문에 그래요. 피가 나오면 시커멓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검은 흙에 죽을 사. 그래서 검게 죽는다. 그래서 검게 썩어서 이제 죽는데 역시 이 병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선생님, 저희의 능력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저희는 오늘 두 손가락 다 들었거든요, 지금. 죄송해요, 모딜리아니. 당신의 사인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알려주세요, 선생님. 이쯤에서 제가 이제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모딜리아니가 앓았던 그 병은 바로 결핵입니다. 결핵! 결핵이 전염병 전염병이에요. 이에요? 전염병이에요. 아직도 개발도상국 이런 곳에서는 되게 큰 사인으로 이 결핵은 정말 크리스마스 실 인류 같은 역사와 것도 다 함께한 결핵이랑 질병이고 관련된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현재 인류를 죽음으로 이끄는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핵의 그 흔적을 보면 기원전 7000년 석기 시대에도 그 결핵의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화석에서 그만큼 오래된 병이기도 하고 그만큼 정복이 안 되는 병이기도 하죠. 아니 근데 결핵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그러게요. 왜 암이나 어떤 뇌졸중 이런 질병들은 의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많이 이제 정복을 해나가고 있지만 이런 그 세균과의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세균들이 굉장히 영리해요. 저희가 어떤 약을 만들어서 쓰면 또 그 약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만들어가지고 약을 벗어나고
굉장히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내과 중에서도 감염내과라 그래가지고 아예 우리 이제 코로나19 담당하시는 분들처럼 아예 그 이런 감염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모딜리안이도 이렇게 일생 동안 결핵이랑 싸우다가 간 거군요. 이 결핵균은 이미 일단 폐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혈관을 타고 돌아다녀서 피가 갈 수 있는 곳이면 다 가요. 그럼 어떤 증상이 발생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늑막이라고 하죠. 폐를 싸고 있는 가슴막이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면 결핵성 늑막염 이렇게 생길 수 있고요. 또 이 목 주변에 있는 임파선에 가게 되면 임파선 결핵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 장에도 갈 수 있어요. 다 가네요. 예. 모딜리아니를 죽게 했던 원인이긴 한데 뇌로 가면 결핵성 뇌막염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심하면 이제 우리 의식을 잃고 예사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예사 상태까지.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혹시 그 유명한 뮤지컬 중에 노틸담드 파리라는 혹시 작품 아시죠? 네. 그 허리가 굽은 네, 주인공이 맞습니다. 나왔죠. 콰지모토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와서 그 유명한 아리아도 있고 한데요. 과거에는 그걸 우리가 이제 그 낮춤 말로 곱추라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중증 척추 후만증입니다.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병이죠. 결핵균이 척추에 들어가면 척추뼈가 녹아요. 그래서 흐물흐물해져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푹 꺾이겠죠. 이러면 대부분 경우에는 이제 하지마비를 동반하기도 해서 상당히 이제 위험하고 과거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 저희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정보인 것 같아요. 사실 이 결핵이라는 병이 과거에는 정말 못 먹어서 영양이 결핍돼서 걸리는 병이라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서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병률이 1등이에요. 그리고 사망률은 몰랐어요. 2등이고요. 2019년 기준인데요. 매년 약 한 2만 명 이상, 2만 3천 명 이상의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한 1,600명 정도가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제 여동생이 실제로 한 5년 전쯤에 결핵에 걸렸었어요. 저는 결핵이 그렇게 낫기 어려운 병인지 몰랐어요. 6개월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안 먹으면 그 다음엔 1년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엔 2년을 먹어야 되고 굉장히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긋지긋한 병이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은데요. 6개월 동안 다행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약을 먹어서 완치가 됐어. 아, 너무 다행이네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선진국에서 결핵에 걸리냐 했더니 요즘에 젊은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그렇게 해서 영양실조로 결핵에 걸린다고. 다이어트가 정말 문제인 게 그 결핵도 문제지만 골다공증이 20대 뼈가 부러져요. 또 영양소가 없으면 네, 쉽게 네. 부러질 수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이 결핵은 예전에는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해서 이제 잘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소모성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이 결핵균이 칼로리나 영양을 다 뺏어가요. 삐쩍삐쩍 마르게 돼요. 그래서 칼로리가 높거나 단백질이 많은 이런 식품을 드시는 게 좋겠고 다만 이제 이런 그 영양소가 많은 음식을 드시는 거 이외에 안 드셔야 되는 게 있어요. 사실 이 결핵이라는 것은 이제 약을 오랫동안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간이나 콩팥을 잘 보호해야 되거든요. 건강기능식품들을 잘못 먹으면 안 그래도 그 항생제 때문에 간이 약했는데 그것까지 먹으니까 다 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강보조식품은 안 드시기 좋고 정말 잘 드시는 거, 특히 단백질 섭취를 잘 하시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거는 술입니다. 사실 술이 물론 건강에 안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지만 특히 이제 결핵 환자들 경우에는 술이 굉장히 좋죠. 예. 자, 오늘은 화가 모딜리아니의 일생을 통해서 결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 예술 속에 숨겨진 의학 얘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는 결핵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질병인 줄 알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결핵 발병률 1위라고 하니까 정말 안타까웠는데요. 결핵은 전염력도 높다고 하니까 안전 예방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 같죠. 지금 사실 이 시간에도 우리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고통과 싸우고 계시는 환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이 프로그램이 그분들에게 좀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술과 의학의 품격 있는 콜라보레이션. 예술의 감동에서 찾는 건강 상식 프리미엄 의학 특강. 예 있는 사람들. 다음 주에 만나요.